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 바로 전세대출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분양하면 어떨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찬반 의견도 팽팽한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보증금을 은행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결국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대출이 늘어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전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자연스럽게 올리게 되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는 식으로 집값 전체가 상승하게 되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거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아예 전세대출을 없애고 그 예산을 공공주택 건설에 투입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공공주택을 늘린다고 해서 정말 해결될까요? 전세대출에 들어가는 수십조 원을 공공주택 건설에 투입하면 집값을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이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인기 지역에 질 좋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면 시세를 누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정부가 지은 HDB라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모델은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중요한 삶의 결정을 수월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점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없애버리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대출 없이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없앤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전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공공주택을 짓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사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전세 대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이 이 시점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공공분양 아파트들을 보면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수준인데요.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공공주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일 뿐 진정한 주거 안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전세 대출을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속도 조절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급도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입지에 지어야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에만 지으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도심 재개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입니다. 전세 대출은 단기적인 효과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주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대출을 점차 줄이고 공공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세 대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